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다음 주 특강 방학 한 주 쉬는 동안에 제 생각에 오늘 절대부등식 하고 내일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일 조금 앞부분 살짝 하고 나면 절대부등식 끝날 것 같은데, 끝나고 나면 내일 함수를 들어가요. 그래서 함수 개념까지 딱 정리해놓고 특강 방학 들어갈 거거든. 그러면 다음 주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좀 안 되는 파트들이 있으면 어차피 나름 모든 영상 다 올라가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서 해당 파트 보면서 공부하세요. 해가지고 앞에 부분 채워가지고 와서 다음 주 그때 왔을 때는 그냥 바로 합성함수부터 쭉 나갈 거예요. 근데 합성함수를 하려면 분명히 함수가 다 이해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충분히 꼼꼼하게 복습해서 유형 말렙 같은 경우도 앞에 부분 다 틀린 것들 좀 한번 다시 복습하시고 그렇게 해놓고 일주일 동안. 왜냐면 너네 일주일 동안 학교만 나가지 뭐 딱히 할 건 없잖아. 학교에서 그렇잖아. 학교에서 뭐 안 하잖아요. 진도 나오고 이러진 않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앞에 부분 복습하시라고요. 아니면 다 까먹어요. 그 일주일만. 진짜 일주일만은 다 까먹어. 그러니까 복습해. 자, 전체 집합 U에 대해서 세조건 PQR이 진리집합을 PQR이라고 할 때, 자, P차 Q, P차 집합 Q 순수한 P다. 얘랑 그 다음에 합집합 Q 차집합 R의 여집합. 네, 이게 공집합이 성립을 한대. 야, 합집합을 했는데 공집합이야. 그 말은 뭐임? 합집합이라는 거는 둘 다 뭐 겹치는 게 아니라 얘 또는 얘인데 없어요. 그러면 이 말 자체가 얘도 공집합이고 얘도 공집합이다가 돼야 됩니다. 둘이 합했는데 공집합이 됐다는 거는. 되죠? 그러면 이 말은 뭐야? 얘네 둘 했는데 공집합이다라는 것 자체가 뭐야? P는 Q 빼면 시체인 거예요. 그 말은 뭐? P는 Q 안에 최소한 들어가 있는 그런 그림이고, 그 다음에 Q는 나머지 여기 R 이런 거에서 뺐을 때 이거니까 그럼 Q는 R 여집합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상황인 거죠. 맞나? 자, 그랬을 때 다음 중 항상 옳은 것은,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밑에 보기를 보니까 전부 다 조건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P면 Q이다. 그럼 얘는 Q이면 not R이다. 요까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럼 우리 보기에서 쭉 보면 당연히, 근데 너네 문제를 출제를 했으면 이렇게 냈으면 누구랑 누구 관계 물어보겠어요? 당연히 P랑 R 물어보겠죠. Q를 가운데 그냥 징검다리로 그 정도는 보이셔야 돼. 그러면 우리는 P면 not R이다거나 아니면 얘 대우에 해당하는 R이면 not P이다, 이거에 관련된 애부터 서칭을 하려고 보니까 5번이 뭐야? not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니까 not R이 필요하니까 받는 조건이니까 답 5번 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거 얘기하지 않겠냐라고 좀 체크를 하시면 되겠다. 알겠죠? 1번부터 다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 너네 영어 지문할 때도 옛날에 많이 써먹던 건데, 옳지 않은 거 고르라면 보통 5번부터 체크하시잖아요. 그죠? 하죠. 근데 요즘은 또 약간 역으로 걸러서 한 1번, 2번 중에 줄 수도 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하면 5번부터 체크를 하자. 보통 3, 4, 5 중에 답이 있다고. 요즘 그런 거 안 하나? 근데 사실 조삼모사기네. 그러니까 3, 4, 5번부터 했는데 1번이 답이면 또 그것도 제일 늦는 건데, 그거는 본인 편할 대로 하시면 되고. 그런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 이거를 이렇게 봤을 때 1번부터 다 체크하지 말고 아마 이거 둘 중에 물어보지 않겠냐. 그래서 바로 체크하시면 되겠다. 다음. 우리가 학교 시험에서 맞닥뜨릴 일이 없습니다. 없어서 유형 말렙에도 아까 대충 궁금하셔서 넘겨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빈칸 채우기 형태로 나와요. 빈칸 채우기.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증명하라고 하면 너네가 학교 선생님이야. 생각해봐. 애들한테 서술형으로 야, 너네 이거 여기서부터 이게 왜 되는지 증명해보세요 하면 그거 다 읽어봐야 되거든요. 안 돼. 그렇게 안 된다고. 그래서 증명은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해서 몇 가지만 좀 찍먹해보고 우리는 실질적으로 여기서 다루게 되는 절대부등식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자, 기본 8-1번에 1번 보시면 A, B가 실수일 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면 A는 0이고 B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지? 자, 이렇게 했을 때 참임을 증명을 해보래. 자, 그럼 너무 당연한 얘기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제곱해서 더했는데 0이면 둘 다 0이어야 돼. 우리가 알던 방식으로 이걸 증명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야, 실수는 제곱해서 음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런데 제곱을 했고 제곱을 해서 더했어. 0이려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지점도 0보다 크거나 같고 얘가 가질 수 있는 최소 지점도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0이면 0이지 않느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를 그냥 그대로 증명을 하시면 실수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실수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면 a제곱은 따라서 이제 a제곱은 이렇고 그 다음 b제곱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우리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므로 우리는 a제곱도 b제곱도 둘 다 0이어야 한다. 따라서 둘이 이제 얘는 a는 b는 0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이게 이제 전공법인 거죠. 아 근데 이게 좀 애매하단 말이지. 그래서 얘를 갖다가 앞에 있는 요 친구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다라는 걸 p, 그 다음에 a는 0이고 b는 0이다라는 걸 q라고 해놓고 나서 지금 p면 q이다를 증명을 하고 싶은 거니까 우리는 not q이면 not p이다를 해보자고. 오히려 대우법 써보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는 a가 0이 아니거나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잖아. 맞죠? 생각을 해봐. 이게 더 쉽죠? a가 0이 아니래. 그럼 b가 0이 아니래. 그러면 0이 아닌 어떤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a가 a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죠? 0이 아닌 실수 a에 대해서 맞잖아요. 0일 때가 0인 거고 0이 아닌 실수 a를 제곱하면 걔는 무조건 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0보다 큰 무언가가 확정으로 나왔거든요. 그지? 그러면 여기서 b제곱은 이제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이제 음수가 될 수 없잖아요. 없다. 따라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0보다 크다. 그 말은 즉슨 0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얘가 맞으니까 원래 얘도 맞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증명. 이해되시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이제 보다 뭐 이런 내용들이고 저는 뭐 굳이 열심히 볼 필요가 있나 싶네요. 대신 이거는 증명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여기 8-1, 8-1 유제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이런 애들을 참인 명제들인 거잖아. 이 참인 명제들 자체를 좀 알아놓고 보면 지금 8-1에서 보니까 그래 8-1은 이 얘기였고 8-1의 2번을 보면 AB가 짝수이면 A 또는 B가 짝수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잖아요. 짝수라면 홀수 2개 곱해서는 홀수가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 거니까 이걸 어떻게 증명하면 돼? 짝수라 했으니까 2K로 놓는 거야. 그래서 얘 둘 중에 하나가 2K로 가는 건데 이거보다는 우리는 뭐 A랑 B가 둘 다 홀수면 A, B가 홀수다 하는 게 더 쉽다는 거지. 대우가 더 쉽다는 거예요. 얘도. 그렇지? 근데 우리는 이제 그 증명하는 법은 그렇게만 알아놓으시고 아 이게 참인 명제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문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문제에서 A, B를 짝수라고 줬어. 아 그러면 A, B 둘 중에 하나는 짝수겠구나. 이렇게 생각만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이 명제 자체를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여기 8-1번에도 보면 A, B가 실수일 때 유제에도 보면 A, B가 실수일 때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가 0이라는 거는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절대값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0이랑 같은 말이야. 같은 말이에요. 얘나 마지막 A는 B는 0이나 전부 다 똑같이 필요충분 조건이에요. 그 말은 전체 세 개다가 다 동치라고. 이런 상황들을 좀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이 명제 자체를. 문제에서 이렇게 줬어. 아 그러면 A, B는 둘 다 실수고 양수다. 이렇게 얘기가 돼야 돼요. 둘 다 0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돼요? 이게 항상 항등식인가? 항등식은 아니고 이 명제를 줬을 때 바로 이어지는 필요충분 조건. 그러니까 얘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를 알아두시라는 거지. 저는 굳이 이거를 증명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네가 수능이나 내신을 잘 받아내기 위해서. 물론 수학적으로 공부를 하려면 증명하시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 여기서 수학과 갈 사람 일단 나부터 수학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알겠죠? 네. 이거랑 같은 말이다. 이거를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n이 자연수일 때 이것도 마찬가지. n제곱 플러스 2n이 홀수면 n제곱 플러스 2n이 홀수이면 얘는 n은 홀수다.
이것도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n제곱 플러스 2n을 갖다가 n으로 묶어내면 n의 n 플러스 2거든요. 이걸 딱 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요. 얘가 홀수라며. 그러면 뭔가 두 개를 곱해서 홀수이면 둘 다 홀수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연속하는 두 홀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했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보통 연속하는 자연수는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이렇게 가져가잖아. 근데 얘는 n 플러스 2만큼 한 거니까 두 칸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다음 홀수로 넘어갔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하는 방식들만 이 단원에서 잘 챙겨가시면 될 것 같아. 됐죠? 못할 수도 있어요. 하도 안 한 지 오래되셔서. 그럼 그만큼 안 다룬다는 거야. 그 다음에 나오게 되는 게 이제 절대 부등식입니다. 우리가 절대라는 단원을 쓸 때는 언제 써요? 절대값, 절대적이다. 좀 단어가 멘트가 세잖아 기본적으로. 또 세대 차이. 반지의 제왕을 모르죠. 알아? 알아? 해리포터는 알잖아. 그 당시 해리포터랑 쌍벽을 이루던 게 반지의 제왕이라고 있거든. 거기 주인공이 그 반지를 파괴하고 되게 유치한 그거야. 지금 생각해보면 반지 하나가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이 세상을 통치할 건데 이 반지를 그래서 아무도 세상을 통치 못하게 부수러 가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없어 보인다.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대작이었는데 이걸 부수러 가는 이야기야. 그래서 이게 절대 반지라거든. 이 반지. 이 절대자의 힘을 가질 수 있다. 우리가 이 절대라고 얘기하는 건 그러니까 되게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이 될까 절대 반지야. 근데 절대 반지인데 얘보다 센 애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 반지를 꼈으면 무적이어야 돼요. 근데 거기에도 이제 좀 흠이 있지 이제. 아니다. 그 스토리 한번 모르겠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하여튼 절대라는 건 그만큼 제일 강력한 거야. 그럼 절대 부등식이야. 절대 안 돼. 쌤 오늘 저 마치고 클리닉 좀 안 하고 다음 시간에 해도 돼요. 절대 안 돼. 네가 무슨 일이 있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집안에 완전 우환이 있어도 안 돼. 이건 거잖아. 그러니까 절대라는 건 반대말로 하면 항상 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던 그 약간 항등식의 개념과 좀 비슷하다. 항등식 이런 느낌이랑 좀 비슷하다 이런 느낌을 좀 받으셔야 돼요. 근데 항등식은 결국 뭔데? 얘 뜻이 뭐예요? 항상 참인 등식이잖아. 등식. 그치? 얘는 절대 부등식은 항부등식 하면 말이 좀 이상하거든. 그러니까 항상 참인 부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부등식계의 항등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럼 항등식이 항상 참인데 우리가 저걸 정확하게 저렇게 얘기하기보단 뭐라 그래요? 이걸 정확하게 항등식의 정의를 뭐라 그래? x에 대한 항등식이야. 그럼 우리가 그걸 뭐라 그래요? 그렇지. x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항등식 배웠잖아. 왜 또 모른 척해? 나 한 번씩 막 취조하러 온 경찰이 된 것 같아요. 뭘 모른 척을 해? 이 악물고. 전 잘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이 범죄자들. 기억을 하셔야지. 항등식이라고 하면 등식이야. 등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항등식이랑 방정식이 있어요. 방정식은 미지수 x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게 방정식. 항등식은 x 값에 x가 아닐 수도 있어요. 뭐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식일 수도 있어요. 어떤 미지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이잖아. 이게 항등식이라고. 그래서 우리 항등식 풀 때 어떻게 풀어요? x로 이제 묶어내서 개수를 날려버리죠. 그지? 왜? x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등식은 x가 아무런 힘을 못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날에 초딩 때 곱하기 0 채용 배웠을 때 막 친구들끼리 막 장난하면서 막 물어보는 게 뭐 곱하기 0은 뭐게 했을 때 다 관심 없고 곱하기 0에만 보면 얘는 0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100을 갖고 오든 1000만을 갖고 오든 곱하기 0이면 0인 거잖아. 그런 것처럼 x가 아무 힘을 못 쓰게 하려면 앞에 개수를 0으로 붙여버리시면 된다는 거지. 이게 항등식 푸는 방법이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야. 얘는 이제 어떤 애들인 거예요? x에 상관없이. 그 말은 x에 무엇을 대입하든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그냥 부등식계의 항등식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걸 보이는 거를 증명하는 뭐 이런 얘기들을 할 거야. 그래서 이제 절대부등식이라고 하면 뭐 보통 제일 흔하게 보는 것들이 이제 이런 거지 뭐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같은 버전으로 뭐 a 마이너스 b의 전체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애초에 a 제곱이 실수라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보통 아무 말 없으면 실수범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소수라는 단어를 배웠지만 실제로 우리가 복소수라는 거를 범위로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그 단어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딱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중간고사까지만 복소수를 기억하시면 돼요. 그 이후부터는 복소수를 쓸 일이 없다고. 그러면 웬만하면 말 없으면 다 실수범위이기 때문에 실수범위 내에서 제곱한 거는 0보다 크거나 같고 그걸 활용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얘를 갖다 풀어 제껴놓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애도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니까 이게 나오면 이렇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얘기에서 우리는 뭐 a라는 애는 뭐 얘가 같을 때는 a가 마이너스 b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실 수 있어야 돼. 얘도 마찬가지로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너무 당연한 얘기들인 거고 이거 가지고 좀 더 이제 확장을 하면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를 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얘 왜 이래요? 얘는 2분의 1로 갖다 묶어내시면 어떻게 되는데 a-b의 전체 제곱 더하기 b-c의 전체 제곱 더하기 c-a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그러면 뭔가를 제곱하고 제곱하고 제곱해서 더했는데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 당연한 얘기인 거죠. 그럼 얘가 여기 등호 단 여기서 0일 때, 는 0일 때는 a는 b는 c다라는 거를 공수원에서 지겹도록 하셨을 거고 그죠? 네, 이렇게까지 하는 것들이 일단 시중에 많이 나와 있는 절대부등식 되나? 그 다음에 지난번에 우리 키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누가 누구보다 더 크다라고 했을 때는 더 큰 애에서 작은 애를 이렇게 하고도 남아야 된다고. 작은 애에서 너네 반 아닌가? 맞죠? 아니 표정들이 네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런 표정을 쳐다보고 있으면 난 헷갈리지. 나 너네만 수업하는 게 아니잖아. 표정들이 그때 안 들었거나 기억에서 잃어버렸거나 그렇게 나온다 이거지. 나 다 한 척하고 안 한다 그냥 그러면 자꾸 그러면 어차피 해도 기억 못할 거. 키 얘기했잖아. 누가 더 큰 애랑 작은 애 비교할 때 둘이 등 맞대놓고 한다고. 너 그때 약간 가수면 상태긴 했어 그때. 아니 근데 기억나요? 아 그래? 근데 왜 모른 척해? 아니 지금 못 들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대소 비교한 거 할 때도 대소 비교할 때 우리 그 대소 비교하는 가지수 몇 가지 해보자고. 직접적으로 A가 B보다 크다라는 얘기를 하면 A가 B보다는 크다라는 얘기 이거는 이제 A에서 B를 갖다 뺐을 때 0보다 크다 이게 이제 제일 대중적이고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키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는 거야. B분의 A를 했을 때 1보다 크다. 그죠? 이때는 단 이제 B랑 A라는 애가 같은 부호일 때만 가능하죠. 네. 그래서 이게 B분의 A일 때 얘가 1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뭐야? 생각해봐. 내가 하나보다 내가 갖고 있는 만큼에 얘가 갖고 있는 만큼을 다 나누고도 1이 넘어요. 1이 넘는다면 내가 얘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8을 6으로 나눴을 때 1 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8이 1보다 크다, 8이 6보다 크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비교를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그게 비교하면 되는데 왜 이딴 걸 하지? 우리가 이게 비교가 안 될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비교가 잘 되지 않고 쉽지 않을 때 이렇게 빼서 비교하자라고 하는 거. 대표적인 예시로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루트 6 빼기 루트 3대 루트 5 빼기 루트 2 이거 크기 비교하면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루트 6도 모르고 루트 3도 모르고 루트 5도 모르고 루트 2도 몰라요. 그지? 그럼 이거는 이제 어떻게? 여기서 갖다가 이거를 뺀 다음에 양수가 나오는지 음수가 나오는지로 비교를 하신다. 양수가 나오면 얘가 더 큰 것이요. 얘가 뺐는데 음수가 나오면 얘가 더 작은 것이요.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런 방식으로 쓰는 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일단 기억을 해놓으시면 되고 나중에 넘어가면 로그 같은 걸 배우면서 좀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된다. 이해되나요? 아니면 실제로 비교를 했을 때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죠. 여기서 좀 더 확장을 해가지고 A, B가 둘 다 양수일 때는 얘가 좀 이렇게 번거로움 특히 이런 애들 같은 경우 이런 애들은 A제곱이 B제곱보다 크다 이렇게 비교하셔도 된다. 그지? 그럼 반대로 A, B가 둘 다 음수면 바뀌면 되는 거고
쌤 그럼 둘이 부호가 다르면요? 그럼 바보죠. 부호가 다르면 당연히 음수가 작겠지, 그지? 됐나요? 이렇게들도 좀 기억해놓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 아시겠지? 지금 대표적인 절대부등식들 얘기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잘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뭐 이런 문제들이 나오게 되면 이제 이거에서 이 단원에서 하고자 하는 제일 중요한 얘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산술 기하 평균입니다. 진짜 별표를 있는 힘껏 갈겨도 부족한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말. 한 곱하기 1000 갈겨도 돼. 진짜 이거는 수능까지도 그냥 관성처럼 나와야 되는 애들이에요. 무슨 얘기냐? 일단 그러려면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조금 부재로 이제 플러스 조화 평균까지도 하는 김에 합시다. 근데 안 쓰긴 해.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하는 김에 합시다. 자, 일단 뭐냐면 산술기하 평균이 뭔지부터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술적인 평균. 산술적인 평균은 너네가 알고 있는 평균 뭐야? 내가 만약에 이 반에 시험을 다 같이 쳤어. 시험을 쳐가지고 이 반의 시험 성적의 평균을 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싹 다 더한 다음에 이 반에 인원만큼 나눠버리죠. 그게 산술적인 평균. 수치적으로 봤을 때 나오는 평균인 거니까. 그럼 만약에 어떤 A라는 애랑 B라는 애의 평균을 내게 되면 뭐야? 얘는 A랑 B랑 더한 다음에 2로 나누죠. 이게 산술적인 평균이라고. 그지? 자, 그럼 기하적인 평균은 뭘까요? 여기서부터 슬슬 낯설거든요, 벌써. 기하 평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기하라는 단어는 뜻이 뭔데요? 기하. 약간 어떤 느낌이야? 처음 들어보나요? 기하라는 단어? 기하. 처음 들어봐요? 들어는 봤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잖아. 그 나중에 미적분 대신 선택하는 그 과목이 아니라고. 우리가 보통 중학교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1학년 2학기 때에 다루는 그 내용들이 보통 기하라고 그래요. 뭐야? 지나온 나날들을 생각해보세요. 2학기 때 보통 뭐 했어요? 그렇지, 그걸 보통 기하라고 한다고. 그래서 수학적으로 우리가 기하라는 표현은 약간 도형에 관련된 거야. 그럼 도형에 대해서 어떤 A랑 B랑 평균을 내는 거는 우리 그 사각형 넓이 생각하시면 돼요. 사각형 넓이를 생각을 했을 때 이 사각형이 가로 길이가 세로 길이가 A고 가로 길이가 B인 애가 있대. 그럼 이 넓이는 얼마야? 그쵸. 얘 넓이는 AB야. 그쵸. 고마워 죽겠다. 대답해 주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하는 건데. 자,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낸다는 건 뭔 말이냐면 이 넓이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정사각형을 만들어요. 그럼 이 정사각형 넓이도 똑같이 AB라고 하면 이거 한 변 길이가 얼마야? 루트 AB인 거 돼요? 그러니까 이게 기하적인 평균이라고 하는 거예요. A랑 B를 기하적인 평균으로 내면 걔는 루트 AB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사각형 넓이로 정의를 한다는 거예요. 쌤 꼭 사각형이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삼각형이어도 되는데 어차피 2분의 1 하고 안 하고 차이니까 상관은 없어. 이해되나?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볼 필요는 없으니까 파란색 어쩌죠? 조합 평균은 뭐냐면 왜 조화라는 이름을 붙였는지는 저는 아직 모르겠어요. 조화롭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A, B의 역수의 평균이에요. 역수의 평균. 그러니까 얘는 A분의 1과 B분의 1의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얘 평균이라서 그래서 얘는 이제 계산을 하시면 AB분의 A 플러스 B잖아. 이거를 반 나눴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얘를 요 조합 평균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역수의 평균을 해놓고 나서 얘를 또 다시 얘의 역수의 평균이 아니라 AB에 대한 평균으로 얘기를 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최종적으로 뒤집어줘야 이거를 조합 평균이라고 하는데 저는 뭐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대수 들어가시면 우리 수열할 때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그다음 조화 수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조화 수열 자체도 교육과정에서 빠졌어요. 그래서 이 파란색은 뭐 그런 게 있구나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잘 안 나옵니다. 아예 안 나옵니다. 본 적이 없어요. 최근에. 얘만 겁나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이걸 뭔 얘기를 할 거냐면 이 산술기하 평균은 산술 평균이 이렇게 있고 기하적인 평균이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은 항상 같은 대소 관계를 가져요. 언제냐면 항상 산술 평균이 기하 평균보다 크거나 같아요. 요게 중요합니다.
그럼 쌤 조합평균은요? 조합평균은 얘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그거는 굳이 안 챙기셔도 되고 우리는 얘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 별 이유는 막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요. 풀면 돼. 얘를 갖다 2를 넘기시면 a 플러스 b가 2 루트 ab예요. 자, 근데 여기 조건이 있어요. 산술적인 평균이니까 우리가 점수 같은 거나 이런 걸 평균을 낼 때는요. 이 점수가 얘는 전제가 a가 양수, b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두 양수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거야. 그럼 두 양수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여기서 양변을 제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겠네요. 그죠? 부등식 제곱할 때는 양은 먼저 체크하셔야 됩니다. 양수랑 양수면 얘를 제곱해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2가 3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2랑 3이랑 비교해서 3이 크죠? 그지? 제곱하면 9가 4보다 큰 것도 되잖아.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이에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크죠? 제곱하면 4랑 9니까 바뀌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 제곱할 때는 양쪽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체크를 해야 돼요. 양쪽이 양수니까 얘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 양쪽 제곱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얘를 제곱하면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 되고 이 친구를 제곱하면 4ab가 돼서 얘를 1로 넘겨오시면 얘가 a-b의 전체 제곱이 돼요. 야, 근데 이거는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얘기했어요? 여기서 얘기했잖아. 얘를 갖다 데려오면 얘는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니까 당연히 0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거죠. 이렇게 증명이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뭐 여기서도 내가 증명했어 안 했어? 안 했어요. 그냥 이 상황을 알고 계시라 했잖아요. 아, 그럼 우리 이 산술기하 평균은 언제 쓰느냐? 얘는 좁은데 여기 적자. 전제가 두 양수 a, 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할 때, 그 다음에 a, b의 최대를 구할 때 사용을 합니다. 잘 봐. 구성원을 보시면 a 플러스 b는 지금 무언가보다 크거나 같다 돼 있죠. 자, 근데 우리 2차 함수 최대 최소 할 때도 느끼셨겠지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우리는 a 플러스 b의 최대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대편을 뭔가로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혀 있어. 얘가 무궁무진한 애란 말이에요. 최대는 알 수 없어. 그래서 우리가 a 플러스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제일 작은 기준인 얘는 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a, b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얘는 천장이 닫혀 있잖아. 2분의 a 플러스 b란 애로. 그러니까 얘는 최대를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머릿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야 돼. a 플러스 b의 최소를 구하는 순간에는 뭘 알고 있겠어요? a, b를 알고 있겠죠. 그 다음에 a, b의 최대를 구할 때는 a 플러스 b를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 버전보다는 a 플러스 b가 2 루트 a, b다 요 버전에서 더 많이 기억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돼? 야, 그럼 얘가 최소가 되고 얘가 최대가 되는 순간이 언제예요? 등호가 될 때죠. 등호가 될 때. 그러니까 얘가 제일 작을 때도 제일 작다 못해 얘랑 똑같아질 때가 제일 작은 거잖아. 얘도 마찬가지로 얘가 제일 클 때는 얘랑 제일 클 때는 같을 때인 거잖아요. 그 같을 때가 언제게? A랑 B랑 어떨 때? 이걸 보시면 A랑 B랑 같을 때인 거 돼요. 우리가 이 식을 정리를 해서 증명을 했더니 A 빼기 B의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됐잖아. 그럼 얘가 0이 되는 순간이 언젠데? A랑 B랑 같을 때죠. 그래서 언제? 요 앞에 들어가 있는 이 친구랑 이 친구가 같을 때, 요 때가 등호다. 요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되시나요? 돼. 그래서 습관적으로 어떤 상황에 문제에서 최대나 최소를 구하래. 근데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래. 보통 얘를 더 많이 써요. 얘가 진짜 한 70% 정도 돼요. 그래서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구해주세요 하면 산술기하 바로 머릿속에 떠오르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지금이야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이라는 단어를 배웠으니까 문제집이 얼마나 친절해. 산술기하 평균에 대해서. 그래서 대표 유형 하면 산술기하 당연히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수능이나 아니면 내신에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친절하게 그걸 얘기를 해줘 안 해줘? 안 해준단 말이야. 그러면 안 해줬는데도 우리는 이걸 생각을 하려면 A, B의 합의 최소가 가면 거의 병적으로 자다 깨워가지고 조눈이 막 흔들어가지고 깨워가지고 야 두 양수의 합의 최소 뭐야? 산술기하요.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알겠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놔보시고 문제를 한번 볼게요. 진짜 재밌는 얘기하는 건데 얘들아.
그 느낌을 한번 봐야 돼요. 저 문제를 하나 딱 이 단원에 관련 없는 문제를 풀다가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구하라는데 와 산술기가 떠올라. 그때 느껴지는 내가 좀 발전했는데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안 해. 아직 모르는 걸 열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 느낌만 받겨라면 진짜 수업 재미없어. 재미없는데 그렇게라도 해야 재미를 느끼지. 재미없어요. 내가 유일하게 재미를 느낀 게 니네가 좀 이해를 하고 잘 받아주면 재미를 느끼는 거지. 좀 잘 해. 제일 재밌을 때가 니네 시험 성적 들고 올 때야. 물론 잘 들고 왔을 때. 잘 못 들고 오면 그것도 재밌긴 하죠. 어떻게 지랄을 할까. 기대를 할게. 특히 예비 고일들 첫 중간고사 한번 봅시다. 뭘 기대를 하니 이런 표정을 보면 안 되지. 뭐 아까 공부 제일 잘하는 애가 갖는 게 걱정일 거라며 이거 이제 거기서 1등 먹어야지. 자 빠르게 보자. 양수야. 자 0보다 다 크대요. 자 그랬을 때 루트 a 마이너스 b가 루트 a 마이너스 루트 b임을 증명하시오. 증명은 팩트라고. 말이 되는 애라고요. 그러니까 걔는 무조건 말되기 때문에 어떻게든 짝 끼워 맞추면 말이 되게끔 돼 있어요. 그러면 양수잖아. 내가 아까 여기서도 뭐라 그랬어? 얘네가 이거 제곱할 때 여기서 지금 이 친구를 제곱할 때 뭐 체크하라고요? 둘 다 양수인지 체크하라 그랬죠. 자 A가 B보다 큰 상황이야. 왼쪽은 양수고 오른쪽도 양수야. 그럼 제곱해도 아무 상관없으니까 A-B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A 플러스 B에다가 마이너스 2 루트 AB 이렇게 된다. 맞죠? 여기서 안에 있는 거 양수니까 이거 그대로 뽑아서 나와도 돼. 이거 했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했을 때 마이너스 루트 AB 나오는 상황 뭐야? 둘 다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루트 A분의 B, 루트 A분의 루트 B가 마이너스 뽑아져 나올 때는 분모만 음수일 때. 또 그 표정 짓네.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날려줄 거 날려주시면 얘는 넘길 것도 우리 가능하면 부등식에서 마이너스에 대한 좀 막연한 거부감을 잃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거부감이 있어야 돼. 왜? 부등식의 마이너스는 되게 예민하잖아. 바꿀 때마다 방향도 바꿔야 되니까 보통 거기서 실수 많이 하니까. 저는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얘를 데려와요. 그리고 얘를 보낸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2루트 AB라는 애가 여기서 2B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2 날려주시고 나면 여기서 루트 AB라는 애랑 루트 B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둘 다 양수니까 제곱을 해버리면 AB라는 애가 B제곱보다 큰 건데 너무 당연한 소리인 거지. 왜? 얘는 B 곱하기 B인 거고 얘는 B 곱하기 A인데 A가 B보다 크잖아. 그러니까 맞는 말인 거죠. 무슨 말인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도 여기서도 지금 절대값 A 플러스 절대값 B라는 애를 갖다가 더했더니 절대값 A 플러스 B래요. 야 얘네는 애초에 그냥 아예 양수에 대놓고 양수에 원래도 양수 때 절대값도 씌워놨다고. 그죠? 그러면 아니네요. 이거랑 상황이 달라요. 얘는 A, B가 양수란 얘기가 없으니까 당연히 음수도 되니까 절대값이 써놨겠지. 근데 어쨌든 상관없죠. 양쪽을 제곱하는 거는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인 건 되니까 일단은. 제곱을 하시면 A제곱 더하기 2의 절대값 A 절대값 B. 자 절대값끼리 곱할 때 이거 A, B 그냥 절대값 AB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둘이 뭐가 어떨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B제곱 그 다음에 오른쪽에 들어가는 애는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에요. 그러면 얘랑 얘는 어차피 다 날아갈 거고 2까지 날아가면 절대값 A 곱하기 절대값 B라는 애가 그냥 생으로 A, B 한 거보다는 크거나 같다인데 너무 당연한 얘기죠. 얘는 무조건 양수 얘는 음수일 수도 있고 같을 때는 언제?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거나 부호가 같을 때는 A, B는 A, B 이렇게 된다. 당연한 얘기인 거지. 그러니까 증명은 너무 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넘어가시면 이제 8-4번 바로 그냥 산술기하 문제를 좀 볼 건데 자 B분의 A 더하기 B분의 C 곱하기 A분의 B 더하기 C분의 D를 곱했더니 얘가 4보다 크거나 같대. 그죠? 어때요? 내가 아까 어떤 상황이 반갑다 해야 된다고? 역수인 상황. 보니까 이 B분의 A랑 A분의 B랑 서로 역수란 말이에요. 곱하고 싶다. 미치겠다. 곱하고 싶어서 얘를 빨리 날리고 싶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이거 통분하고 있으면 안 돼. 그죠?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개를 해봅니다. 얘랑 얘랑 전개하면 1.
그 다음에 얘랑 하면 BC분의 AD. 그 다음에 얘랑 하면 AD분의 BC 하면서 슬며시 미소가 지어져야 된다고. 얘도 역수네. 됐다. 날아가잖아요. 이렇게 돼야 돼요. 너네가 이런 소거하는 문제를 보통 제일 언제 처음 봤을 거냐면 루트에서 유리화 하셨을 때. 그러면 다 날리고 얘랑만 하면 돼. 이런 거 할 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거되는 형태를 봤을 때 좀 반가우셔야 된다고. 여기서 얘는 그러면 맨 뒤에 들어가는 건 쭉쭉쭉쭉 날아가서 1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적었지? 1이에요. 1 이렇게 되겠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그 상황이 나왔다고. 얘랑 얘는 넘겨서 BC 분의 AD 더하기 AD 분의 BC 하고 나서 얘가 2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이야. 그지? 양수야. 합의 최소를 원하는 상황이니까 어떻게? 이 2는 잠깐 냅두고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둘이 2루트 씌우고 곱해버리시면 된다고. 곱해버리면 약분되고 1이 된다는 거죠. 그지? 그래서 얘가 2가 되는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산술기하 평균을 쓴 거죠. 이거 하나를 통째로 아까 저기 버전으로 A로 보는 거야. 이거 하나를 통째로 B로 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 B라는 애는 2루트 AB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했으니까 양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약분을 하니까 1이 되더라 라는 거죠. 이렇게 역수가 나오면 산술기야. 알겠죠? 내가 두 가지 상황 얘기해 드렸어요. 양수의 최소, 두 양수의 합의 최소, 곱의 최대. 근데 곱했을 때 막 역수야 날아가. 그러면 산술기야. 이렇게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해되시죠? 잖아요. 그다음 2번도 살짝 보면 얘는 뭐 그렇게 자주 나오는 애는 아닌데 A 플러스 B에다가 B 플러스 C에다가 C 플러스 A. 저는 이런 식을 갖다가 그냥 저 혼자서 아무도 그렇게 부르진 않아요. 순환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A는 B로 가고 B는 C로 가고 C는 A로 가는 거. 지들끼리 돌잖아. 순환한다고. 버스 할 때 순환 버스 이런 거 있잖아요. 너네 나중에 다 서울 갈 거니까 4년 뒤에 3년 뒤에. 그죠? 서울 가면 순환선이 하나 있어. 몇 호선이게? 8호선이 순환선이라고 찍은 거죠. 2호선이에요. 2호선. 나 순간 너무 당당하게 얘기길래 8호선 순환선이던가 싶었네. 뭐냐면 서울의 지하철도가 서울이 막 이렇게 있으면 지하철도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는 게 1호선. 그 다음에 뭐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가서 뭐 이렇게 가는 게 있고, 여기서 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있고, 이렇게 가는 게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여러 개 있어요. 뭐 신분당선에서 뭐 김포에서부터 뭐 쭉 이렇게 가는 애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있다고. 지하철이 총 9개가 있어요. 10개인가? 이제 신분 10개 넘게 있어요. 근데 이 동그라미처럼 가는 애가 있어요. 걔가 2호선이에요. 그래서 얘는 순환선이라 그래요. 2호선 순환열차라 그래요. 2호선 순환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이 2호선으로 가야 돼. 2호선에 있는 대학교 신촌을 못 가. 그 신촌 2호선 연세대 이와야 돼. 서강대학교, 그 다음에 홍익대학교 쭉 내려오면 2호선 서울대 있고요. 서울대학교 쭉 옆으로 가면 서울교대 있고요. 2호선. 그다음 쭉 가시면 여기 건대 있어요. 건국대. 여기를 가야 돼요. 2호선 타고 자면 밤새도록 지하철 탈 수 있어요. 계속 돌고 도니까 종점 가서 뭐 끊길 일이 없어. 2호선 초록색이야. 잘 기억해. 우리 2호선 라인. 알겠죠? 4년 뒤에 2호선 라인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이제 맨날 갈 거니까요. 그래서 순환한다. 그렇게 도는 애들 순환한. 저는 이런 거 얘를 갖다가 순환식이라고 불러요. 8ABC. 자, 이렇게 했을 때 다음 부등식을 증명을 하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야 8ABC니까 뭔가 이걸 2의 세제곱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야. 얘라는 애를 갖다가 지들끼리 어차피 이것도 지금 문제에서 다 양수라고 줬거든요. 다 양수라고 줬으니까 이걸 갖다가 그냥 2루트 AB로 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조금 얘도 2루트 BC보단 크겠지. 얘도 2루트 AC보단 크겠지. 그죠? 그럼 싸그리 다 곱하면 뭐가 돼요? 8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되는 거 아니에요? 산술기하 3번만 쓰면. 그럼 얘는 8ABC죠. 맞나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이 등호인 상황은 언제게? 이 등호인 상황 이 세 개를 곱했는데 8abc랑 딱 똑같아. 그러니까 최소가 되는 이 시점은 언제게? 대답하면 안 맞힐 거야. 혹시 한번 누가 얘기를 해보자. 언제게? 아 실컷 얘기했잖아. 언제냐고. 0일 때. 지랄. 야, 씨. 해보자는 거야. 언제게? ABC가 같을 때. 그래. 하! A랑 B랑 C가 같을 때라고. 왜? 이 얘기 했잖아. 정리를 하니까 A 빼기 B의 전체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가 이 루트 AB랑 같아지는 순간이 A랑 B랑 같을 때고, 얘가 같을 때가 B랑 C랑 같을 때고, 얘가 같을 때가 A랑 C랑 같을 때라고. 웃어? 웃음이 나와 지금? 아시겠나요? 같을 때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다. 그죠? 8-5 비주류인데 한 번씩 나와가지고 애들을 좀 헷갈리게 하는 거.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했더니 얘가 ax 더하기 by의 제곱이 되더라. 이거를 증명을 해보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얘는 뭐 두 양수의 합의 최소, 그 다음 곱의 최대, 뭐 이런 얘기들도 아닌 것 같고, 지금 보니까 둘이 냅다 곱해놓고 왼쪽 거보다 오른쪽 게 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다 하니, 아까 우리 어떤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둘이 대소를 비교할 때는 뭐 하시라고? 빼보시라고, 아니면 나눠보시라고. 근데 나누는 것보다는 빼는 게 조금 더 말이 될 것 같아. 그래서 얘를 일로 넘겨봅니다. 그러면서 얘를 전개를 좀 해보면 a제곱 x제곱 더하기 a제곱 y제곱 더하기 b제곱 x제곱 더하기 b제곱 y제곱이 되고, 얘를 넘기면서 전개까지 바로 할게. 그럼 얘는 마이너스 a제곱 x제곱 그 다음에 빼기 b제곱 y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xy 이렇게 되나요? 그럼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되죠? 자, 그러면 여기서 a제곱 x제곱 날아가고 그 다음에 b제곱 y제곱 날아가요. 그러면서 얘는 a제곱 y제곱 b제곱 x제곱이랑 얘랑 해서 좀 예쁘게 편집을 해놓으면 a제곱 y제곱 빼기 2abxy 하고 더하기 b제곱 x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지? 그렇게 하고 보니까 얘가 ay로 쪼갈라지고 얘가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bx로 쪼갈라지니까 얘가 결국 ay 마이너스 bx라는 애로 전체 제곱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맞죠? 맞는 말이지. 무언가를 제곱을 했더니 0보다 크거나 같다. 증명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부등식을 갖다가 뭐라 이름을 붙이냐면 얘를 갖다가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랍니다. 그래서 산술계랑 거의 세트로 나오는 애인 건데,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 성립하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아까는 A랑 B랑 똑같을 때 성립했었죠. 얘도 이 등호가 성립할 때는 쭉 따라와서 보니까 여기에 있는 애니까, 그럼 얘는 0이 됐으면 좋겠으니까 뭐야? AY가 BX랑 똑같을 때, 즉 B분의 A가 Y분의 X와 똑같을 때 얘는 등호가 성립한다라는 거야. 등호 성립 조건이 이렇게 됩니다. 그죠? 어떤 상황이야? 이 앞에 붙어 있는 B 얘네들의 비율이랑 얘네들이 비율이 같을 때인 거예요. 그죠? 그럼 얘는 언제 써먹게요? 얘도 생각을 해보자. 보통 이렇게 줬다라고 하면 AB라는 애가 아마 숫자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쵸? AB라는 애가 숫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그죠? 그럼 얘는 제곱의 합의 최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어떤 두 그 관계식에 곱해져 있는 얘의 최대를 구할 때 보통 쓰겠죠. 그래서 보통 얘는 언제 쓰냐? 이 ax 더하기 by 꼴의 전체 제곱의 최대를 구할 때 많이 써요. 근데 많이 쓰질 않아요, 애초에. 근데 굳이 쓴다면 얘 최대를 구할 때 많이 쓴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바로 밑에 2번으로 예시를 보여주는데, 2번에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xy가 실수이고, 그리고 이때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이제 뭐 2일 때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3x 플러스 y의 범위를 구해달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줬네. 3x 더하기 y네. 그럼 얘가 3x 플러스 y의 전체적인 제곱으로 놓고 여기에 x제곱 더하기 y제곱을 넣어 놓은 다음에 얘는 뭐야? 이게 a고 이게 b니까 얘는 앞에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을 이렇게 하면 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 최대나 최소는 그러니까 얘 범위를 구할 때 많이 쓰는 거예요. xy에 대해서 곱해진 다항식을 범위를 구할 때. 그러면 이제 이걸 쓰시면 얘가 2라 했고 이거 계산하면 20이니까 그럼 얘는 3x 더하기 2y의 전체 제곱이라는 놈이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때 쓴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3x 플러스 2y가 2루트 5와 마이너스 2루트 5 사이겠다. 이렇게 되겠다. 맞나요?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됐지요? 등호가 될 때는 언제다? 등호가 될 때는 1분의 3이 y분의 x랑 똑같을 때. 그러니까 y의 x가 1대 3일 때. 이렇게 가시면 된다. 잘 안 써요, 잘. 자, 간단하게 하나만 예시를 해볼게요. 밑에 8-8번 하나만 해보죠. 유제 8-8번 하나만 풀어봅시다. 뭐 나왔어요? 24 이상 AB가? 아닌데요? 너무 큰데? 여기서 딴 사람 24 이상 나왔나 보지? 황급히 지금 엥? 살짝 말 바꾼 거거든. 얘는 A 전개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1 한 다음에 A제곱 B제곱이잖아.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A, B의 범위라며. 그럼 일단 얘의 범위니까 얘를 좀 뭔가 바꿔주고 싶으셔야 되겠죠. 그지? 얘를 좀 바꾸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요거는 이제 25야.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죠. 여기서 그러면 얘는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더하기 AB제곱 B제곱을 곱한 걸 하면 24인데 나 지금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뭔가 얘를 뭐가 범위로 얘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쵸?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어때요 지금 보니까. 생각을 해봐.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코시 슈바르츠랑 그 다음 산술기하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어차피. 근데 아마 높은 확률로 얘는 뭐겠어요 그 중에. 코시 쓰는 거지 않을까요? 그럼 코시는 지금 뭔가 저기 두 개 곱해진 저 버전을 갖다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러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도 볼 수 있어야 되고 얘는 뭔지 모르겠다면은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거 살다시 이걸 괜히 바로 옆에 적었네. 이렇게 보죠. 여기다 적죠.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플러스 a제곱 b제곱을 해서 얘가 24인 상황이에요. 얘는 범위가 아니잖아. 그럼 우리가 얘의 범위를 찾으려면 아마 얘를 범위를 잡아주면 되지 않겠냐는 거죠. 그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보는 거. 그럼 얘는 1 더하기 1에다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한 거에다가 이렇게 되지 않겠냐? a 플러스 b의 제곱. 그렇죠? 이 앞에 그냥 1을 붙여보니까 고정관념이야. 얘가 xy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뭐예요? 2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여기서 이제 이게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이 되지 않겠냐. 맞나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이 친구는 얘는 그러면 이거에다 반절 나눈 요거랑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얘를 이제 이렇게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 그럼 얘를 갖다가 뭔지는 모르겠다마는 얘를 갖다가 이렇게 우리가 이거를 이 2분의 뭐시기로 표현을 했으니까 이걸 반영을 하면 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에 a제곱 b제곱이라는 애는 우리가 코시를 써보니까 얘가 이거보다 2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을 한 거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한 거보다 똑같은데 이게 지금 24인 거예요. 그죠? 맞니? 근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애 아니? 생각을. 근데 이거 코시 써야 되나? 나 산기 쓰고 싶은데 산기 쓰면 더 쉬울 것 같은데요. 얘 그냥 산술기야 쓰면 2루트 ab잖아 어차피. a제곱 b제곱이니까 그냥 2ab잖아. 그러면
얘는 잠깐만요. 산술계를 먼저 써볼게요. 산술계를 먼저 풀어볼게요. 그게 더 쉬울 것 같은데. 그럼 얘는 지금 2ab에 잠깐 저거 보류해놓고 2ab에 a제곱 b제곱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 거잖아. 우리가 지금 원하는 24가 맞죠? 지금 얘가 지금 이 채소가 2ab일 때인 거니까. 그럼 요거의 범위인 거잖아. 그럼 얘를 갖다 이렇게 넘겨보시면 얘는 a제곱에 b제곱에 더하기 2ab 하고 다음 빼기 24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상황, 작거나 같은 이런 상황. 그럼 ab를 그냥 하나로 놓고 보고 ab 한 다음에 얘는 6 마이너스 4 하시면 얘는 4이잖아요. 4. 그러니까 ab는 그냥 마이너스 6에서부터 4, 4이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지금 AB가 어차피 음이 아닌 실수라 했으니까 얘는 볼 필요가 없어서 얘를 이렇게 가시면 끝나겠네요. 그죠? 산기가 더 쉬운데요. 토시로 마무리 지어볼까 그러면? 토시도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A, B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하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A 제곱 B 제곱이 24보다 작거나 같다. 뭐 2를 양쪽에 곱해주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더하기 2의 A 제곱 B 제곱이 48보다 작거나 같다. 산으로 가는 느낌이 쎄한데 그러면 얘 제곱의 최소를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죠? 최대. 얘가 뭔데요? 얘를 가지고 저희 코시-슈바르츠를 쓰는 거야. 그럼 얘는 A, B의 더하기니까 이게 누구보다 작거나 같아요. 뭐 1 더하기 1에다가 A 플러스 B보다 A 제곱 더하기 B 제곱보다. 뭐야 이거 애초에 온 거 아니야? 그럼 다시 원상복귀인데요. 얘는 그냥 산기 쓰는 게 낫겠네. 코시 쓰는 것보다. 그래서 저 코시는 별로 안 좋아해요. 애초에. 그냥 산술기야.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건 제일 최초적으로 여기서 이거에서 이렇게 전개했을 때 얘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나 얘의 범위를 찾아주면 되겠네. 왜냐면 이게 지금 25라고 지정이 돼 있으니까. 그럼 나 그냥 얘를 가지고 그냥 얘의 최소값 그냥 양수잖아. 제곱이고 제곱이니까. 합정으로 양수니까 그냥 얘의 최소값에서 AB로 엮어버려서 한술기하 쓰시는 게 훨씬 간단하겠다. 뭐 의도가 코시였으면 뭔지는 모르겠다만 우리 산기가 더 쉽네요. 됐죠? 됐냐고. 이걸로 하세요. 훨씬 쉽네. 코시는 굳이다. 그 다음에 기본 8-6번 미리 적어놨습니다. 한번 보시면요. 어떨까요? 자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산술기하 같은 애들 아니면 코시를 써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좀 보면 맨 앞에 지금 딱 보니까 일단 뭐부터 보이셔야 돼? 뭐가 되게 반가워요. 2x랑 x분의 8을 갖다 곱해놨네. 역수네. 그러니까 x가 날아가겠네. 마찬가지로 3y랑 y분의 3을 갖다 곱해놨네. y가 날아가겠네. 요게 이제 먼저 보이셔야 된다고. 이해돼요? 뭔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얘를 갖다가 전개를 먼저 해봅니다. 우리가 이거를 생으로 갖다가 풀어낼 수 있을 문제는 거의 없다 보면 돼. 우리가 지금 여기서 얘 최소를 갖다 구하라 하니까 전개를 해. 그럼 얘랑 전개되면서 16, 얘랑 전개되면서 9. 그 다음에 가운데 얘랑 하면 플러스 y분의 6x. 그 다음 더하기 얘랑 하니까 x분의 24y 이렇게 되더라는 거야. 그럼 요거는 고정이잖아요. 그냥 25라고 고정값이란 말이야.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xy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25라는 고정값에다가 얘가 가지는 최소값인데 역수고 둘 다 양수인데 합의 최소를 구해달래. 산술기하 쓰셔서 이 루트에 얘네들끼리 곱하면 xy 날아가고 6 곱하기 24 이렇게 되면 되겠다는 거죠. 144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그냥 6 곱하기 4라고 봐서 그냥 12를 빼낼 것 같아요. 6 곱하기 2의 제곱으로 6의 제곱이랑 2의 제곱해서 그럼 얘는 이제 10이 나오시면 얘는 25 더하기 24가 되는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저 친구는 지금 뭐래? 최소값 구해달래요. 그럼 얘가 49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문제는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얘 최대를 알려달래요. 보니까 지금 뭐야? 얘 제곱했고 얘 제곱해놨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 루트 3x를 갖다가 루트 3 곱하기 루트 x 더하기 루트 2 곱하기 루트 y로 보고 얘를 총괄적으로 제곱해 놓은 게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누구보다? 이 루트 3, 루트 2를 갖다가 제곱해서 더한 거.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 있는 루트 x에다가 루트 y제를 이렇게 제곱해서 더한 거. 이거라는 거지. 맞나요? 근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문제가 생겨요. 내가 얘를 몰라요. 그지? 내가 알고 있는 게 뭐야? 얘거든요. 맞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이거를 코시를 쓴다면 나 알고 있는 거 얘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쪼개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지금 얘가 보면 내가 알고 싶은 게 얘 최대니까 얘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루트 3이랑 루트 2 제곱까지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어? 얘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같은 식이지만 이렇게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보통 많이 하는 실수가 이렇게 실수를 하는데 얘를 갖다가 그냥 3x 더하기 2y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이 3x를 갖다가 지금 루트 3x의 제곱 그 다음 루트 2y의 제곱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붙어야 돼요?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붙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 그러면 이 앞에 있는 1이랑 이 루트 3x랑 곱해서 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루트 3이랑 x로 쪼갤 게 아니라 얘를 1에다가 루트 3x로 보겠다는 거예요. 얘도 1에다가 루트 2y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우리가 얘를 활용 가능하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거에 갖다가 요 결과값이 2. 다음 요 결과값이 지금 10이라니까 얘가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맞나? 그럼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요 친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원하는 요 친구는 2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원했던 안에 있는 얘는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코시가. 코시가 쓰기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 저 코시 안 할래요. 바꿉시다. 코시는 굳이 안 써도 되는 게 얘 산술기하로도 풀 수 있어요.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의 최대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제곱을 해보자. 루트 3x 더하기 루트 2y를 갖다가 제곱을 하면 이거의 최대를 원하는 건데 어차피 xy가 양수잖아. 그러면 이거 제곱의 최대를 구하면 그게 얘의 최대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제곱을 하시면 얘는 3x 더하기 2y가 나오는데 얘는 고정값이야 이 식으로. 그러고 나서 뒤에 딸려 나오는 애가 누구냐면 딸려 나오는 애가 2루트 6xy란 말이죠. 그러면 얘가 고정이니까 우리가 이 친구의 최대를 구하려면 얘의 최대를 구하시면 되는 거잖아. 맞지? 곱의 최대잖아요. 산술기하 쓰자고. 그러니까 이거 곱의 최대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얘를 갖다 산술기하로 생각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3x 더하기 2y라는 애는 2루트 6xy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데 얘가 10이잖아. 맞죠? 그러면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치가 얼마야? 10이죠. 얘는 원래 10이고 그지? 그러면 이 친구를 제곱했더니 나올 수 있는 그 최대가 20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얘의 최대가 2루트 5라 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초에 코시 자체가 산기에서 약간 파생된 느낌이라서 코시로 풀린 애들은 웬만하면 산기로도 풀려요. 산술기하로도. 그래서 우리는 산술기하의 별표를 많이 때려 박은 거예요. 이해돼요? 왜 안 돼? 뭘 들었어야 되지? 안 들은 거 아니야 방금? 네. 들었어? 응? 들었지. 됐니? 두 가지 방식을 다 알아두세요. 그러면 아마 유제 8-10의 1번 같은 애들이 좀 막힐 거거든요. 잠깐 한번 고민해 볼래요? 유제 8-10의 1번. 이걸 다 못하겠다. 내가 함수 2교시에 살짝 얘기만 할 수 있겠는데. (1번이랑) (2번이랑) 아예 비슷한 거거든요. 푼 사람 혹시? 안 물어볼게. 푼 사람. 어렵죠.
그러니 왜 어려우시냐면 야 실컷 우리 역수 실컷 얘기하다 갑자기 x 더하기 x분의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분의 4x 사람이 언제 사기를 제일 잘 당하게? 사람이 언제 사기를 제일 잘 당할까요? 간절할 때 맞아요. 간절한 것도 맞는데 내가 알고 있는 애매하게 알고 있는 거 나왔을 때 좀 사기를 잘 당해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그런 걸 잘 끌어가지고 얘기를 하거든. 이거 아시잖아요. 그럼 이거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시잖아요. 그거 왜 안 하세요? 그래가지고 사기를 친다. 사기 당했죠. 그래서 역수다. 내가 이보다 크거나 같다. 어쩔 건데. 그지? 그래서 이까지 하셨을 거예요. 또. 쌤 역수 나와서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뭐 지금 1이 뭐해? 1이 그럼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x가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쌤이 두 양수의 합의 최소를 할 때 역수 해가지고 이렇게 하래 하고 나니까 얘는 뭐야 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잠깐만 하는 거예요. 얘도 해결할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갖다가 얘를 통분을 해보시면 이것만 해도 그쵸. 여기서 아씨가 나와야지. 역수잖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도 한번 항상 뭐야? 조금만 더 생각을 했으면 안 당할 건데 진짜 조금이죠. 이렇게 계산만 하면 됐잖아. 그러면 이제 얘는 바로 산술기에 쓰시면 어떻게 돼요? 2루트에 둘의 곱인데 x제곱 플러스 x제곱 플러스 1 날아가니까 4 이렇게 돼서 얼마? 얘는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죠. 그 옆에 있는 2번도 마찬가지로 얘도 x 더하기 x 플러스 1분의 9거든요. 자, 문제에서 왜 x를 마이너스 1보다 크다고 줬겠어? 0이 아니라 얘 쓰고 싶다는 거예요. 얘.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뭐? x가 양수인 것보다는 x 플러스 1이 양수인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그럼 나는 x 플러스 1로 만들어 달라고. 근데 없던 일을 만들었으니까 다시 갚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럼 어떻게? 얘네 둘끼리만 비교를 해서 얘는 어떻게? 2루트 지들끼리 곱하면 9가 들어가면서 빼기 1 이렇게 되니까 5 이렇게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1을 빌린 다음에 다시 갚아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된다. 됐지? 맞나?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8-7번 좀 따고 딱 봅시다. 오늘도 기본 예제는 끝내게. 자, 8-7번을 보시면 자, x가 양수고 y가 양수인데 xy가 지금 6이래요. 그랬을 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의 최소를 구해달래. 그리고 이때 xy를 구해달래. 그러니까 계속 산술기야만 생각할 거예요. 제곱 더하기 제곱이니까 코시 써도 되지 않나요? 써도 돼요. 근데 굳이야 굳이. 자, 얘 최소를 구하고 싶은데 우리 xy를 알잖아요.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4x제곱 더하기 9y제곱인데 어차피 xy 둘 다 양수인데 심지어 제곱까지 해서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그럼 얘는 2루트에 둘이 갖다가 곱한 4x제곱이랑 9y제곱을 곱한 거니까 36x제곱 y제곱이야. 이 말은 2 곱하기 6 곱하기 xy 이렇게 되니까 그럼 이 xy가 지금 6이니까 얘는 72가 최소값이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자,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얘가 72라는 최소값을 가질 때 이때 x랑 y의 값은 얼마냐라고 하니까 아까 이게 최소가 가질 때가 언제라고? 진짜 대답 못하기만 했다. 언제라고? 산술기에서 최소를 가지는 이 등호가 될 때가 언제라고? 언제요? 아니요. 그러니까 아까 어떤 얘기를? 뭐야? 야! 언제라고? 오늘만 몇 번을 얘기를 해요. A 플러스 B에 2루트 AB가 이렇게 돼서 등호가 될 때가 언제라고. 얘를 실컷 다 증명을 하면 얘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잖아. 그럼 이 0이 될 때는 언제라고? A가 B일 때라고 몇 번을 얘기를 하니 얘들아. 그러면 여기서 A, B에 해당하는 애들은 누군데요? 그렇지, 4x제곱이랑 9y제곱이에요.
x랑 y가 같은 게 아니라고. 얘가 a 역할하고 얘가 b 역할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뭐 4x 제곱이나 9y 제곱이나 그래 9y 제곱 이거의 최소가 지금 71대니까 이 72일 때는 4x 제곱이랑 9y 제곱이 각각 36씩 나눠 먹을 때라는 거지. 그러면 x 제곱이 얼마일 때? 9일 때고 y 제곱이 4일 때인데 어차피 양수라고 했으니까 x는 3이고 y는 2다 이렇게 되시면 되겠죠. 알겠어요?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게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x랑 y랑 같을 때가 아니라 이 항이랑 항 자체가 같을 때인 거예요. 그 말은 여기도 돌아와서 얘기를 해보시면 얘도 같을 때가 언제인 거야? 얘랑 같을 때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도 얘랑 같을 때라고. 알겠죠? 그때 x 값을 구하라 하면 모르기만 해라. 내일 또 물어본다. 대답할 수 있어 내일? 일본으로 도망을 가시겠다. 전화한다 일본에. 누나 수업 중인데. 너 영상 보관 했어? 안 했어? 영상 보내주면 봤어. 이거 따로 드렸는데. 어? 개념 봤다고? 수업을 들으셔야 되지 않나? 보세요. 다음 주 특강 방학 기간 동안에 보세요. 그 동영상으로 너네 보강해드리는 거는 너네가 낸 돈에 대한 가치를 당연하게 돌려드리는 건데 안 봐도 돼. 마! 그럼 또 이런 게 보더라. 청개구리 같은 것들. 그건 너네가 당연하게 이제 못 들은 수업에 대해서 내가 보강을 챙겨드리는 거니까. 그거 안 보시면 뭐 돈 내고 노쇼 하시는 거지. 그럼 누구만 제일 좋다? 그 업장만 제일 좋다. 꼼꼼히 해. 알겠죠? 개념 대충 알고 문제를 풀어서 문제를 잘 맞춘다고 수학 잘할 것 같았으면 다 수학 잘해요. 결국 니네가 지금 모의고사에서 4점짜리 어려운 거 못 푸는 거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으면 돼. 근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걸 이렇게 딱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된다.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개념을 알고 그걸 설명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네께 되는 건데 문제 조금 몇 개 풀어가지고 동그라미 했다고 그게 잘 되는 게 아니라고. 그게 될 것 같았으면 저도 이런 얘기를 안 하죠. 그냥 문제 잘 푸는 것만 알려드리지. 어떻게 하면 너네가 기억을 오래 가져갈 수 있을지 이런 걸 내가 지금 계속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좀 더 가더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목청 내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니까 꼭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빠진 부분에 있어서. 아니면 난 들었는데도 좀 놓친 것 같다. 돌아가셔서 들으시라고. 알겠냐고. 네, 전부 다. 뭐 빠진 친구들 뿐만이 아니라. 됐죠? 강요는 아니야. 선택은 니들이 하는 거예요. 난 안 들어도 뭐 그 개념 정도는 다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알벌써. 뭐가 됐든 성적만 잘 나오고 대학만 잘 가면 장땡 아니야 우리는? 그죠? 그러려고 저를 만나신 거 아니야? 대학 잘 가보시려고 성적 잘 받아보시려고. 그러니까 선행하신 거 아니야? 그 목적은 그거니까. 뭐로 갔든 서울로만 가면 돼요 우리는. 그죠? 자 2번은 x 플러스 y가 4라고 줘놓고 그 다음에 x분의 y 플러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y분의 x 플러스 1 이렇게 돼 있는 얘 최소값을 구하래. 역수를 쓰고 싶은데 뭔가 좀 그래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쪼개요. 우리가 사실 분모에 뭔가 두 개 합으로 돼 있으면 좀 껄끄럽거든요. 근데 분자에 이렇게 합을 돼 있으면 얘를 찢을 수 있잖아. x분의 y라는 애랑 x분의 1 따로 그 다음에 y분의 x라는 애랑 그 다음에 y분의 1 따로 이렇게 찢을 수가 있다고 우리가. 맞나요? 그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 플러스 y가 4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난 뭔지는 모르겠다만 x분의 y랑 y분의 x는 좀 따로 이렇게 같이 놓고 싶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x분의 1이랑 y분의 1도 지들끼리 따로 이렇게 놓고 싶단 말이야. 야 그럼 산술계화를 쓰면 되게 깔끔할 것 같은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가 있을까? 여기서 얘네끼리 산술계화를 쓰잖아요. 그럼 2라고 깔끔하게 나와요.
근데 그러면 얘들끼리 산술기하를 쓰려고 하니 문제가 생기는 게 얘가 지금 지들끼리 산술기하 했을 때 우리가 최소로 얘기하는 그 친구 있죠. 걔는 언제야? 얘랑 얘랑 완전히 같을 때거든요. 즉 XY가 똑같을 때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얘도 최소를 가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따로 봐버리시면 우리 이 식은 지금 일심동체란 말이야. 그죠? 그래서 같이 있는 애기 때문에 얘가 최소가 되면서 얘도 동시에 최소가 되는 애를 잡아야 돼서 얘를 이렇게 쪼개고 나면 이거는 더 이상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x 플러스 4라는 애를 좀 써먹으려면 얘를 이렇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얘를 갖다가 통분을 시켜버리는 거야. 통분을 시켜버리면 xy분의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돼요. 그 다음 이 친구도 xy분의 통분을 시켜버리시면 얘도 x 플러스 y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죠? 그리고 얘네를 갖다가 통째로 같이 통분을 시키시면 얘는 xy분의 얘는 x 플러스 y니까 이거란 말이죠. 4를 하고 아 근데 나도 이거 x제곱 더하기 y제곱보다는 x 플러스 y로 활용을 해가지고 x 플러스 y의 전체 제곱 빼기 2xy로 보자고. 맞나요? 이렇게 보실 수 있잖아. 그지? 그럼 사실 이렇게 쪼개서 할 게 아니라 여기서 애초에 통분 가격수도 되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결과물이 뭐냐면 얘는 xy분의 얘는 4에다가 이거 제곱했으니까 20이야. 빼기 2xy라고. 그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쪼개시면 이제 어떻게 되는데 얘는 xy분의 20이라는 애랑 빼기 2가 되는 거예요. 뭐가? 이 식을 쭉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다고. 우린 이거의 뭐를? 최소를 원한대요. 최소. 그럼 얘의 최소를 원하는 거잖아. 고정값 볼게. 마이너스 2 고정이에요. 얘는 뭔지 모르겠지만 이 xy분의 20이라는 게 나온 거에서 2를 뺀 놈이야. 그죠? 20도 고정이야. 그러면 나는 이 xy가 컸으면 좋겠어? 작았으면 좋겠어? 컸으면 좋겠는 거야. 전체적으로 최소가 되고 싶으니까. 얘가 크면 클수록 얘는 큰 애로 나누고 있으니까 이 전체 값이 작아질 거라고요. 아 그러면 우리는 이 얘기는 xy의 최대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죠. 아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이 루트 xy를 갈겨주시면 얘가 4니까 루트 xy라는 애가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그래서 xy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그럼 얘가 제일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게 4야. 그래서 그때 4를 갖다 집어넣어 주시면 얘는 3으로 최소를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놓고 나서 이때 xy도 구해달래. 그럼 이때 xy 누구? 얘가 이 2루트 xy가 4라는 최대를 가지는 순간이니까 얘네 둘이가 둘 다 똑같을 때인 거야. 얼마로? 2로. 왜? 이게 4잖아 더 있을 때.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대놓고 이제 산술기하를 좀 꺾어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대놓고 산술기하 쓴 게 아니죠. 실컷 다 정리를 해가지고 결국 이 xy에 대한 산술기하를 이렇게 숨겨놓는 게 이제 산술기하 문제죠. 여기서 이까지 쭉 왔을 때 뭐? 아 xy 두 양수의 곱의 최대네 산술기하네. 오케이? 알겠죠? 자 꼼꼼히 하셔야 돼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 님들 지금 선행 늦은 거예요. 솔직히 냉정히 말해서 여기 특히 예비고일 친구들은 그러니까 그만큼 이거 한 번 할 때 더 꼼꼼하게 하셔야 된다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계속 당부하는 거야. 우리 학기 중에 이거 개념 다시 할 시간 없어요. 진짜 예비고일들은 특히 학기 중에 이거 개념 다시 하고 학기 중에 이거 개념 다시 할 시간에 대수 선행 하셔야 돼요. 대수 선행이 힘들다 싶으면 이거 심화를 보셔야 돼요. 학기 중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내신을 챙겨가지고 대학에 진학을 목표로 하실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방학 때 이거 꼼꼼하게 최대한 다 챙겨가실 생각해야 돼. 공수 1, 2 둘 다. 알겠죠?